1번부터 한번 같이 보면은 얘는 이제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의 최대값을 구하라 하잖아. f3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근데 조건을 보면은 f'x가 6보다 작거나 같고 f0이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어. 그랬을 때 f3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요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요걸 해석을 할 때 f'x 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해석을 해주면 좋겠단 말이야. 그러면 하연아, 우리가 f'x 요 도함수는 값이 양수면은 원래 함수가 없다는 거야. f'x가 만약에 양수야. 그럼 뭐 해? 얘가 양수면은 원래 함수가 뭐 해? 말하는데. 증가하지. 그래요? 어? 몰라. 몰랐어? 응. 도함수의 값이 양수면은 원래 함수가 증가하고 도함수의 값의 부호가 음수면은 원래 함수가 뭐해? 감소하지. 요거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근데 이 증가랑 감소를 하는데 만약에 f'x의 값이 플러스인데 만약 그 값이 작아. 예를 들어서 1이야. 그럼 증가를 되게 조그마거든. 근데 프라임 x 값이 양수인데 뭐 3이거나 5거나 뭐 10, 100 이래. 그럼 값이 점점 커지잖아. 그러면은 원래 함수가 증가하는 정도가 엄청 빨라지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데 프라임 x가 지금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잖아. 그럼 프라임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6 이하의 값일 거란 말이지. 6 이하의 값. 맞지?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f0이 마이너스 4래. 그럼 여기가 지금 0, 마이너스 4거든.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뭐냐면은 3에서 여기가 3, 무엇 이렇게 되는 지점인데 3에서의 함수값이 뭔지가 궁금한 거잖아. 그러면은 3에서 함수값이 근데 최대가 되길 우리가 바라거든. 그럼 최대가 되려면 원함수가 어때야 돼? 여기서 되게 빠르게 크게 증가를 해야 되는 거지. 그쵸? 근데 크게 증가하는 그 정도는 누가 결정을 해? fx의 도함수인 프라임 x가 결정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프라임 x가 그 값이 어떠면 되겠어? 제일 크면 좋겠죠. 맞아? 부호가 양수면은 증가를 하는데 그 값이 크면 클수록 더 빠르게 증가를 하니까 그 값이 크면 제일 좋겠지. 이해가? 그래서 여기서 0과 3이라는 요 구간에서 프라임 x가 뭘로 유지가 돼야 돼? 요 구간에서 프라임 x가 값이 6이라고 그대로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fx가 제일 값이 크겠지. 이해가 아니? 근데 프라임 x가 6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fx가 1만큼 증가할 때 요 함수값이 6만큼 증가한다는 거거든. 원함수가. 이해되니? 그럼 2만큼 증가하면 함수값이 몇 만큼 증가해? 12. 그치. 그럼 3만큼 증가하면은 그치 18만큼 증가하게 된다고. 그럼 얘가 최대값. 얘가 요 길이가 18이 돼야 돼. 사실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거거든. 그래프가. 일정하게 계속 증가하니까. 1씩 커질 때 6, 6, 6 이렇게. 그럼 어쨌든 요 길이가 이제 18이 되면은 요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4에서 18만큼 더 커진 거잖아. 그럼 값이 뭐가 되겠어? 14가 되는 거지. 괜찮아요? 그러므로 답은 몇 번? 2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요런 문제, 사실 요런 문제는 너희 내신에서도 꼭 한 문제쯤 나올 수 있거든. 왜냐면 이게 되게 단골 문제야. 단골 문제.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봐봐, 하연아, 이거 만약에 시험에 낮추면 꼭 맞추자. 잘 봐봐. 이게 또 문제가 어떻게도 나올 수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f'x가 만약에 그냥 단순히 이번에는 6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잖아. 이번에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어.
그리고 f0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거든. 그럼 그랬을 때 이번에는 뭘 묻냐면은 f3의 최소값을 묻는 거야. 최소값이 무엇이니? 이렇게 묻는 거지. 그럼 요거는 어떻게 풀어? 지금 0에서 값이 마이너스 4잖아. 그럼 fx가 0, 마이너스 4를 지나거든. 그죠? 근데 그랬을 때 요 3에서의 함수값이 궁금한 거란 말이지. 그럼 3, 뭘 지나냐? 이걸 결정을 해야 돼. 그럼 그랬을 때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돼? 내가 여기 0에서 3까지 갈 때 이 함수값의 증감을 내가 보고 싶은데 증감을 어떻게 봐? 뭘로 결정을 해? 이 프라임 x로 결정을 한다는 거지. 그죠? 왜? 프라임 x가 양수면은 증가하는 거고요. 음수면은 감소하거든. 근데 얘가 값이 최소가 되려면은 프라임 x의 값이 어때야 돼? 가장 작아야 되겠지. 맞아? 그럼 프라임 x 값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 마이너스 3으로 얘가 일정하게 계속 유지가 돼야 돼. 어디에서? 0과 3이라는 요 구간에서 마이너스 3으로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 그럼 이 f'x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x가 1만큼 증가했을 때 함수값이 3만큼 작아진다는 거야. 맞아? 그럼 2만큼 증가했을 때는 6만큼 작아질 거고요. 3만큼 증가했을 때는 9만큼 작아지겠지. 얘가? 그럼 얘는 요 길이가 뭐가 돼야 되겠어? 9가 돼야 될 거야. 이렇게 이런 직선으로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4에서 9를 빼면 여기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어. 두 가지 형태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뭐 최대, 감소하는 경우에는 최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요거는 그 도함수가 증감이랑 연관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요 경계에서의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최대 최소 구해주면 돼요. 알겠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모르겠나? 알겠어? 그 다음에 11번을 보면은 11번은 지금 여기에 여기 x축이 있고 지금 이렇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y는 x 플러스 t래. 이렇게 되는데 얘가 y는 x 플러스 t. 그랬을 때 여기 점 A가 있고 점 B가 있는데 여기 그래서 여기가 점 C고 이렇게 수선 회과를 그렸대. 그래서 여기 점 H라고 하거든. 그랬을 때 지금 리미트 해서 리미트 해가지고 궁금한 게 이제 뭐냐면은 계산을 여기다 할까? 리미트 해서 궁금한 게 뭐냐? t가 마이너스 1에서 훅칸으로 갈 때 t 플러스 1분의 ah 마이너스 ch 요거를 이제 구하라고 하거든. 그럼 요건 어떻게 하냐? ah에서 일단 ch를 빼라고 하니까 요 길이를 볼 건데 요 ah 길이, ch 길이 요 둘 다 뭐에 평해? 뭐에 평해? x축에 대해서 평행하지. 그렇기 때문에 x축에 대해서 평행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a의 x좌표와 h의 x좌표 그리고 c의 x좌표를 알면은 그냥 x좌표 빼가지고 길이 구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그죠? 그리고 이제 뭘 볼 거냐면은 지금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좌표는 뭐냐면은 지금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1과 직선 y는 x 플러스 t가 두 점 A, B에서 만난다고 하거든. 그럼 이걸 뭔가 먼저 이용을 해볼 수가 있겠지.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요 좌표를 쌤이 각각 x좌표를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이렇게 잡는 거야. 알겠어? 근데 요 알파랑 베타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1이랑 직선 x 플러스 t랑 만나서 생기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우변에 있는 x 플러스 t를 좌변으로 옮겨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하는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두 분이 알파 베타니까 뭔가 당연히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미리 구해놓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래요.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뭘 할 거냐면은 여기에 있는 세 점 A, H, C의 좌표를 각각 다 알파 베타로 표현을 할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 이제 H를 보면은 H는 점 B에서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거니까 얘의 X 좌표는 베타가 돼. 맞지? 여기는 맨 알파일 거고. 근데 여기 있는 점 C를 구해야 되는데 점 C는 어때? A에서 그은 상수함수랑 2차 함수랑 교점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요 A와 C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겠어? 2차 함수의 축에 대해서 대칭이겠지. 근데 2차 함수가 yx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축이 그냥 y축이거든. 그럼 여기는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x 좌표가 그냥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은 이제 내가 길이를 구하면 여기서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은 요 길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요. 여기서 요 길이를 빼면은 베타에서 마이너스 알파 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요걸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해서 보잖아. 그럼 요는 리미트 t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t 플러스 1분의 ah 알파 마이너스 베타지 마이너스 ch 알파 플러스 베타지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 괜찮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풀 수 있는 그 경로는 두 가지거든. 요거를 이 상태로 해가지고 뭐 빼서 계산하면 그냥 마이너스 2베타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근의 공식 써서 풀어야 되는 거야. 베타 구하려고. 근데 요걸 요 구조를 그대로 살려서 풀려고 하잖아. 그럼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수가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냥 1이지. 그럼 요 자리에 그냥 1 대입하면 되거든.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우리가 모르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해? 여기서 이걸 이용을 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구하는 거야. 그럼 제곱은 뭐야?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요거를 4번 빼면 되잖아. 그럼 1 플러스 4t 플러스 4니까 얘는 4t 플러스 5다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루트 씌우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루트 씌우면 이거 양수가 돼야 될 거니까 리미트 t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t 플러스 1분의 루트 4t 플러스 5 하고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 될까? 그러면 이제 요거 갖고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은 리미트 t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이제 뭐해? 루트 있으면 내가 쌤이 뭐라고 했어 항상? 유리화라고 했지. 유리화를 해줘. 이거는 t 플러스 1분의 제곱해서 빼잖아? 그럼 위에 남는 게 4t 플러스 4가 남거든. 그럼 얘는 4 곱하기 t 플러스 1 쓰고 곱하기 해서 여기에 남는 거는 뭐가 되겠어? 루트 4t 플러스 5 하고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그럼 요거는 이제 이렇게 나눠서 없어지게. 그럼 분자에 남는 거는 딱 4만 남거든. 분모에는 요거만 남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1분의 4가 되니까 답은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 괜찮을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 내신에서 되게 여러 학교에서 많이 나온 문제거든. 나도 이거 몇 번 풀어줬었지. 맞지?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한다? 여기에 있는 2차 함수가 있으면은 요 2차 함수에서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한다? 일단 x 좌표를 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바로 단박에 x 좌표를 알 수 있는 점이 뭐냐면은 요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만나는 요 교점이거든. 그래서 요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표현하고 난 뒤 얘네에 대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고 나서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요 길이의 차를 계산할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요 문제 보고 떠올려야 되는 건 뭐냐? 첫 번째, 교점 좌표 알파 베타로 표현을 하는 거. 두 번째는 뭐겠어? 여기서 길이 계산 시에 뭐 쓰겠다라고 하는 거?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 써?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 두 가지만 알아두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됐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지울게. 13번을 보면은 함수 fx가 지금 얘는 ax고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bx 마이너스 5b 제곱이래. 그리고 x가 k보다 작을 때는 이렇고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이렇게 이차함수가 된대.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어떻게 되니? 일단 얘가 구간 정의 함수인데 미분 가능하다고 했잖아. 맞죠? 그 미분 가능하면은 당연히 또 되는 게 뭐야? 연속은 그냥 항상 되거든. 그치? 그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당장 체크할 수 있는 건 이제 두 가지야. 뭐냐? 첫 번째, 그냥 요 함수의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다라는 거. 그죠? 어디에서? 경계에서. 좌우극한 같다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얘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라는 거. 어디에서? 경계에서. K에서.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체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 깔고 가주면 좋을 것 같아. 요걸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먼저 기억산지부터 보잖아. 이번에는 A가 2면은 A가 2래. 그래서 A가 2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얘는 그럼 fx는 위에 있는 함수가 이제 2x가 되는 거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 이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자 1번부터 보자. 여기다가 이제 각각에다가 내가 이제 k를 넣어봐. k를 넣어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일단 첫 번째로 2k는 뭐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4bk 마이너스 5b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이게 뭘 계산하는 거예요? fk에서의 좌극한과 fk에서의 우극한 이게 같다라고 우리가 둔 거잖아. 맞아? 그럼 요건 됐고. 두 번째, 요게 당연히 fk랑 같을 거예요. 왜냐면 연속이니까 좌우함이 같아야 되잖아. 맞지? 두 번째는 이번에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돼. 즉 k에서의 좌미분계수와 k에서의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돼. 이 같은 값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k에서의 미분계수가 되는 거거든. 그지? 그럼 쌤이 근데 요거를 미분을 하잖아. fx를 미분을 해보면은 f'x는 이제 뭐가 되냐면은 그냥 저거 미분하면 a가 지금 2니까 저거 ax 미분하면 그냥 a 남잖아. 그래서 얘는 2가 되고 밑에 거는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b다 이렇게 돼. 그랬을 때 여기서 얘가 k보다 작을 때고 얘가 k보다 작을 때고 얘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k에서 좌미분계수 k에서 우미분계수 각각 계산을 해보잖아. 그럼 좌미분계수는 뭐야? 요거 2가 되거든. 그럼 요거는 뭔가 나올 텐데 어쨌든 얘랑 같아야 되잖아. 그럼 요거는 이제 미분계수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프라임 k다 라고 이렇게 바로 나와요. 그래서 기억이 맞는 게 되는 거지. 그죠? 되겠어요? 이해가나? 그 다음 이제 니은을 보면은 니은은 k가 3이면 자 k가 3이래. 그럼 k가 3이면은 3일 때 a가 마이너스 6 플러스 3루트 2라고 하거든. 그럼 3이니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건 뭐야? 첫 번째 3에서의 좌극한과 3에서의 우극한이 같아야 되지. 그럼 요거를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은 얘는 3a는 마이너스 9 플러스
12b 마이너스 5b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에서의 좌미분계수와 3에서의 우미분계수, 요게 이제 서로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요거는 내가 미분을 해보면은 여기서 바로 미분을 해서 쓰잖아. 그럼 프라임 x가 뭐예요? 얘는 a고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이란 말이지. x가 k보다 작을 때,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그랬을 때 저기에서 이제 위아래다 3 넣어서 같다라고 하면 되니까 a는 뭐가 되는 거죠? 요거는 a는 마이너스 6 플러스 4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이제 어디에 대입해? 위에 있는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지. 괜찮아요?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8 플러스 12b가 마이너스 9 플러스 12b 마이너스 5b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 보면 동일하게 10 플러스 12b가 이렇게 동일하게 있어. 그럼 여기 없어지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결국엔 이게 뭐가 되냐면은 5b 제곱이 9가 되거든. 그러면은 b 제곱이 5분의 9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b가 양수라고 하니까 b의 값은 뭐가 돼? 루트 5분의 3이 되거든. 그럼 여기서 구한 요 b 루트 5분의 3이라는 것을 그대로 위에다가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6 플러스 루트 5분의 12가 되니까 요거 갖고 이제 한번 또 챙겨보면 되겠죠. 되겠어요? 깨었나? 잠오냐? 문 좀 열게. 따뜻해서 그런가? 되겠나? 그 다음 17번 볼게요. 칠 번을 보면은 얘는 4차 함수 fx가 지금 4분의 1 x의 4제곱 플러스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8이다 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대. 그지? 자, 그랬을 때 지금 어쩌고저쩌고 먼저 일단 가조건을 보잖아. 가조건은 f-x가 fx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거든. 이 f-x랑 fx가 같으면 이거 무슨 함수야? 알나? 우함수야, 기함수야? 우함수지. 요거 이렇게 되면은 요 마이너스가 그대로 삼켜졌잖아. 바깥으로 안 나오지. 요런 함수는 우리가 우함수라고 하거든. 우함수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요거는 무조건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돼. 알겠어? 우함수는 항상 y축에 대해서 얘는 대칭이 되거든. 대칭이 되고 이 다항함수의 경우에는 우함수잖아. 그럼 무조건 무슨 차항만 있냐면은 무조건 짝수차항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홀수차항이 다 사라져. 이거 우함수면. 알겠어? 그러면 fx가 이렇게 제시가 돼 있잖아. 그럼 얘가 지금 우함수기 때문에 짝수차항만 존재를 해야 돼서 요게 있는 a랑 c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야. 이해가 나? 그럼 이제 b만 남거든. 자, 그럼 그랬을 때 지금 나 조건은 보면 뭐래?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8이래. 그럼 요거는 사실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하러 들어가 봐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 이제 한번 미분을 해보세요. 그럼 프라임 x는 x의 세제곱 또 뭐가 돼? 플러스 저거 미분하는 2bx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맞나? 왜냐면 플러스 파이 저것도 다 없어지니까. 그럼 그랬을 때 지금 요거를 이제 내가 쌤이
미분을 했으니까 요 그래프를 이제 내가 한번 그려볼 건데 요거는 x로 묶으면은 x제곱 플러스 2b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랬을 때 이 만약에 여기서 있는 플러스 2b가 양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요 그래프의 개형도 달라질 거야. 그래서 b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요 f'x는 3차 함수지만은 어떻게 그려져? 3차 함수지만 얘가 0에서만 근을 갖고 다른 데서 그냥 계속 증가하는 이런 개형으로 아마 그려질 거거든. 그래프를 항상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얘가 0에서 마플 해서 이렇게 극소를 간단 말이야. 그러면 fx가 지금 현재 이게 다 AC가 사라져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F0을 구하라고 하면은 F0은 뭐가 돼? 저기서는 값이 8이 되거든. 그럼 근데 지금 나조건에 의해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8이라고 하니까 그 조건은 지금 안 맞잖아. 그럼 요건 이제 틀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B는 어때야 돼? 무조건 0보다 큰 게 아니라 작으셔야 돼. 그럼 두 번째, B가 0보다 작다라고 들어가 보는 거야. 그럼 B가 0보다 작으면은 얘가 이제 근을 갖는 지점이 이제 어디가 되냐면은 x제곱은 마이너스 2b다 이렇게 되니까 얘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b 요 지점에서 이제 근을 갖게 되거든.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2b는 양수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그래프를 보잖아. 그럼 요게 x축이고 해서 y는 f'x를 요렇게 그려주면은 얘는 0에서는 극대를 갖고요. 극대를 갖고 마이너스 루트 2b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b 혹은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2b 얘네에서 뭘 가지게 돼? 극소를 갖게 될 거야. 그죠? 이게 딱 대칭이 되는 거야. 길이가 똑같잖아. 그럼 여기나 여기에서 이제 극소를 갖게 되는데 여기서 얘네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도 똑같을 거거든. 둘러싸여 있는 부분. 완벽하게 대칭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지점은 어떻게 돼? 그림을 내가 이걸 통해서 fx를 그리잖아. 그럼 내가 도함수의 넓이만큼 원함수는 올라가고 내려간다라고 했지. 그죠? 그러면은 요거 여기서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b까지 내려갔다가 요 넓이만큼 올라갔다가 그리고 여기서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될 거라고. 그럼 여기서 극소값은 정확하게 동일하게 되거든. 그럼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8일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요 마이너스 8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루트 마이너스 2b를 fx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fx가 뭔데? 우리한테 지금 제시되어 있는 fx는 4분의 1 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8이거든. 그럼 여기다가 f 루트 마이너스 2b 요걸 대입을 하는 거지. 그럼 대입을 하면은 요거 4제곱을 하잖아? 4제곱하면 마이너스 2b의 제곱이거든? 그럼 얘는 4b 제곱이니까 그냥 b 제곱이 될 거고요. 요거는 이제 뭐가 되겠어? 요거는 그냥 마이너스 2b가 되니까 b 곱하면 마이너스 2b 제곱이거든. 그리고 플러스 8 하지? 그럼 얘는 8 마이너스 b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게 마이너스 8이어야 되니까 결국 b 제곱이 16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b는 또 음수라고 했으니 b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4가 될 거라고. 그럼 요 마이너스 4를 fx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결국 fx는 뭐가 된다? 4분의 1 x의 4제곱. 자 여기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8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요게 답이 되겠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18번 보고 잠깐 쉴게. 못 봤어? 자, 18번 보면은 18번도 꽤 고난도 유형이긴 한데 이것도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이거든. 그래서 한번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텐데 지금 4차 함수 fx가 있는데 최고차 함계수가 1인 4차 함수 fx에 대해서 4개의 수 마이너스 2, 0, 2, 4가 뭘 이룬대? 등차수열을 이룬대. 지금 f-2, f0,
F2, F4 얘네가 뭘 이뤄?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거든. 알겠어? 근데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잖아 함수값이.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함수값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은 요 함수값들은 다 뭐 위에 있냐면은 한 직선 위에 있어요. 한 직선 위에 있어. 요거를 항상 기억을 해야 돼. 요 네 개의 숫자가 무조건 한 직선 위에 있어. 두 개의 숫자가 한 직선 위에 있는 건 당연한 이야기거든. 두 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건 당연한 일인데 왜냐면은 한 직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점이 두 개 필요하잖아. 그치? 근데 두 개의 점보다 더 많은 점, 세 점 혹은 네 점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는 네 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건 되게 특수한 거야. 자, 그래서 요거 일단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요. 한 직선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경우. 자, 그럼 요거는 이제 그럼 그래프 개형이 대충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대충 요렇게 써봐. y는 fx. 내가 fx가 이게 정확한 개형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강 쓸 수가 있다고. 그럼 내가 여기서 얘랑 만나는 직선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어. 그지? 그럼 그때 그 교점이 뭐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요. 마지막으로 요 점이 4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식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근데 내가 두 함수가 만나면은 두 함수에 대해서 뭘 작성할 수 있어? 차이 함수 작성할 수 있다고 했지. 빼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fx에서 ax 플러스 b를 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뺐을 때 얘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어떻게 돼요? 요 식이 x 곱하기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은 결국에 내가 이제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 직선을 옮기면은 fx라는 것은 x 곱하기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플러스 ax 플러스 b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거든. fx 식을. 그죠? 이렇게 식을 써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0,f0에서의 접선과 지금 4,f4에서의 접선이 k,0에서 만난대. 지금 0,f0과 4,f4의 접선이 k,0에서 만난대. 그럼 일단 먼저 0,f0이랑 4,f4부터 구해봐봐. 그럼 여기서 내가 0,f0부터 먼저 구해보면은 여기다 0 넣잖아. 그럼 f0은 뭐가 돼? 그냥 b가 되거든. 그리고 f4는 뭐가 돼? f4는 요거는 여기서 또 넣으면 이거 없어지니까 4a 플러스 b가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가 프라임 0이랑 프라임 4도 구할 거거든. 왜? 왜 구해요 이거는? 왜냐면 미분 계수가 뭐니까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래서 이걸 구할 건데 f 프라임 0을 구하잖아. 근데 쌤이 이렇게 0에서 그늘 가는 인수가 있는 경우에는 요거 그냥 가리고 대입하면 된다라고 했지. 맞죠? 그럼 요거 가리고 0 대입하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요거는 8, 2, 16이고 요거 미분하면 그냥 a가 남잖아. 그죠? 그럼 요거는 기울기가 뭐가 돼요? 16 더하기 a가 될 거야. 그 다음에 프라임 4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서 4에서 그늘 갖는 인수가 있지. 그럼 요 인수를 가리고 여기다 4를 대입하면 돼. 그러면은 요거는 2 곱하기 6 곱하기 4가 되니까 48이 되거든. 그리고 요건 미분하면 그대로 a가 남지. 그래서 요것도 결국 48 플러스 a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 그죠? 그럼 요걸 기반으로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두 개를 세워. 먼저 내가 0,f0에서의 접선을 먼저 세운다고 쳐보자. 그럼 얘는 y는 뭐가 돼? 기울기가 16 플러스 a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b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4,f4에서의 접선을 또 세운다라고 쳐봐.
그럼 요건 뭐가 되겠어? y는 48 플러스 a 곱하기 x 한 다음에 마이너스 4 하고 플러스 4a 플러스 b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으시겠죠. 괜찮아요? 근데 봐봐,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4랑 여기 마이너스 4를 내가 바깥으로 빼잖아. 그럼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요 상수가 곱해져서 나가겠지.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게 48 플러스 a 곱하기 x 하고 마이너스 4a가 나갔는데 여기 플러스 4a 있잖아. 그럼 이게 없어지거든. 그리고 남는 게 이제 어떻게 돼? 플러스 b 하시고요. 그리고 요 4랑 48이랑 곱하면 몇이야? 192가 되거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190이다. 이렇게 나갈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이러면은 조금 정리가 낫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산할 거야. 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있는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어디서 만나? k, 0에서 만나거든. 근데 요 k, 0이라는 것은 y좌표가 0이잖아. y좌표가 0인 지점은 뭐예요? x 절편이지. 그래서 k, 0에서 만난다는 것은 x 절편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얘네에서 이제 x 절편을 구해줘요. 구해주면은 얘는 이제 뭐가 돼? 마이너스 16 플러스 a분의 b가 되고요. 그럼 요거는 뭐가 되겠어? 요거는 옮겨서 해주면은 48 플러스 a분의 192 마이너스 b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될까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플러스해서 곱해주는 거지. 계산이 조금 더럽긴 해. 귀찮아.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문제 풀려면. 자, 여기 마이너스 있잖아. 요렇게 플러스해서 곱해주면 마이너스 붙여서 하자. 그럼 마이너스 b 곱하기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48b 는 그다음에 요거랑 요거 곱해주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자, 16 플러스 a 곱하기 192 마이너스 b거든. 그럼 요거는 근데 16 곱하기 192 이거 계산하기 귀찮잖아. 그럼 일단 그냥 여기 곱한 상태로 둬. 너무 크다라고 싶으면은 나중에 뭔가 나눠지겠지라는 믿음이 있는 거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전개를 하면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6b 플러스 192a 하고 마이너스 ab다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기서 드디어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어. 어떻게 간단하게? 마이너스 ab가 좌변과 우변에 동일하게 있잖아. 그럼 이거를 이제 없애주는 거야. 이렇게 뭐가 되긴 되지 하다 보니까 이 대본을 해보면 아예 못할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그 풀이 방향이 맞으면 어떻게든 풀려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옮겨주는 거지. 이렇게 옮겨줘. 여기서 이쪽, 여기서 이 마이너스 48b를 여기로 옮겨줘봐. 그러면 남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192a 플러스 32b 플러스 16 곱하기 192는 0이다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게 이제 뭘로 나눠지냐면은 여기 192가 동일하게 있잖아. 맞지? 근데 192가 뭐냐면은 32에다가 6을 곱한 거거든.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눠? 32로 나누는 거야. 그럼 요거는 6a 플러스 b 하고 32로 나눴으니까 이게 남는 게 이제 6 남아서 플러스 96은 0이다 라고 이렇게 또 나오시겠죠. 그지? 괜찮니? 그럼 요게 나오면 요거 바꿔서 이제 나머지 또 계산하고 밀어보면 돼요. 알겠어? 대입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b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서 이 b를 다시 쓰는 거야. b는 뭐 이렇게 옮기면은 마이너스 6 곱하기 a 플러스 16이다 이렇게 되잖아. 맞지? 싫어? 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a 플러스 16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요거를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해서 16 플러스 A 해가지고 요거 넣으면 플러스 해서 6 곱하기 16 플러스 A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게 나머져 6만 남거든. 요 값이 사실 K잖아. 그지? 그래서 요렇게 하나 K를 얻었으면은 K가 6이라는 걸 그래서 이제 K가 이제 6이라는 걸 우리가 얻었잖아. 그러면 여기서 또 제시된 F3분의 K는 F2거든. 맞지? 그러면 F2는 뭐가 돼? F2는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이것도 없어지거든. 그러면 결국 얘가 2A 플러스 B인데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56이라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B가 요거란 말이지. 그럼 이거는 뭐가 돼? 마이너스 4A. 여기 마이너스 96이니까 는 마이너스 56 되겠지. 그럼 요거 옮겨주면 요거에 40이거든. 그럼 A가 뭐가 돼? 마이너스 10이 되고 마이너스 10 되면 6 곱하기 마이너스 6 하면 B는 마이너스 36 되겠지. 그죠? 그럼 A, B 다 구했잖아. 이걸로 이제 여기서 구하라는 거 하는 F 마이너스 3분의 K를 구하는 거야. F 마이너스 3분의 K는 뭐겠어? F 마이너스 2지. F 마이너스 2는 여기다 또 대입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인데 지금 요거 알고 있으니까 답 낼 수 있겠지. 오케이? 계산이 좀 귀찮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y fx에서 이게 어려운 게 일단 처음으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은 한 직선 위에 있는 거를 알아내고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맞지?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어렵고 이거 해가지고 그러면 또 차의 함수를 쓴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또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계산량이 좀 귀찮단 말이야. 약간 있어서. 그리고 또 이걸 구한다고 하더라도 이 두 직선이 k, 0에서 만난대. 그래서 x 절편이 동일하다는 걸 알아내서 그 계산을 이렇게 쭉 이어가려고 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좀 뭔가 믿음이 안 가잖아. 내가 이게 잘 풀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래서 이런 계산량 일단 몇 가지 앞에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랑 뒷부분에 이런 계산량이 좀 많다 보니 아무래도 풀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이건 좀 고난도 문항이야. 어려워. 애들이 처음에 풀어보면은 안 어렵다고 하는 애가 한 명도 없어. 다 한 번씩 다 질문하는 문항이거든. 누구든 간에.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게 너희 학교 서술형으로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처음에 풀 때 좀 못 풀 것 같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못 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어. 든다라고 하면은 근데 어차피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부분 점수를 주잖아. 없어? 그러면 계산하셔야 돼요. 아, 너 앞에서 그냥 그것만 해? 그 저번에 한 그 수행평가? 그렇구나.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네, 사실 요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알겠죠? 잠깐 10분 쉬었다가